책 속의 바다. 오늘의 책. 조나탕 베르베르. 심령들이 잠들지 않는 그곳에서. 딱. 심령이 대답하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교묘한 마술 트릭일까요? 딱 소리의 진실 찾기. 심령들이 잠들지 않는 그곳에서를 소개합니다. 1888년 뉴욕. 거리의 마술사인 제니는 시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객은 동네 꼬마들 뿐입니다. 제니는 언제나 자신의 팬이었던 이 관객들을 좋아하지만 이 일로 돈을 벌기엔 벅찹니다. 데커스 부인은 자신의 아들과 결혼하지 않는다며 악담을 퍼붓고 제니는 원치 않는 결혼 생활의 미래를 기대해야 할까봐 의기소침하고 주눅이 듭니다. 그런데 낯선 남자가 찾아와 영문모를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마술 공연에 함께 가서 그 비법을 밝혀달라는 것. 비법을 밝히면 돈을 더 주겠다는 말에 제니는 남자의 부탁을 수락합니다. 제니는 함께 본 공연에서 마술의 비법을 모두 간파했지만 다른 마법사의 비법을 밝히는 것은 할 수 없다며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자 남자는 돈을 더 주겠다며 가격을 올렸고 제니는 비법을 알려줍니다. 남자는 마법의 트릭을 듣고 시험을 통과했다며 자신의 명함과 함께 이름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잠들지 않는다라는 사운의 명함. 그것은 핑커턴 탐정사무소의 명함이었고 남자의 이름은 로버트 핑커턴이었습니다. 제니는 함께 일해보고 싶다는 로버트의 제안에 고민합니다. 마법의 트릭을 밝히는데 받은 $90는 자신의 마법 공연의 수준을 높이는데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는 돈이었습니다. 제니는 이번 일만 수락하기로 하고 핑커턴 사무실로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탐정회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로버트의 동생 윌리엄을 만나게 되는데 제니에게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핑커턴은 로버트와 윌리엄의 아버지 앨런 핑커턴에 의해 설립되었고 링컨 정부와 함께 일하는 등 이전엔 꽤 명성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핑커턴의 수사기법을 따라하는 여러 탐정사무소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심령주의로 인해 하락세를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버트는 제니에게 40년 전부터 시작된 심령주의의 대표이자 하나의 종교처럼 돼버린 폭스자매 사건의 수사 요원이 되길 제안합니다. 로버트는 폭스자매가 상을 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약한 마음을 이용해 죽은 자를 불러낸다는 속임수로 돈을 뜯어내고 있으니 이건 같은 마술사로서 보고 있을 수 없지 않겠냐며 제니를 설득한 것입니다. 로버트는 폭스자매의 속임수를 폭로해 핑커턴의 부와 명성을 되찾길 원했고 제니는 새로운 마술 공연에 드는 비용과 어머니와 함께 살 돈이 필요했습니다. 곧 제안을 받아들이며 핑커턴사에서 준 가짜 신분으로 폭스자매에게 접근하기로 합니다. 위장자 입으로 폭스자매의 심령회에 참석한 후 트릭을 밝히기로 하지만 폭스자매의 심령회는 심령이 오거나 대답하는 의미로 딱 하고 소리가 나는데 지금까지 그 소리의 출처를 밝혀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니는 심령회에서 카리스마로 무대를 사로잡는 폭스자매의 맞이 리아와 심령을 불러내는 영매인 둘째 마거릿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기자의 실종된 여동생의 심령을 불러내어 딱 하고 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리아는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대를 조사해봐도 좋다며 관객 몇 명을 무대로 불러내고 제니도 무대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무대 뒤편에서 조사라는 명목으로 추행을 당하던 영매인 마거릿을 구해주게 되고 보답으로 제니는 개인 심령회에 초대받습니다. 개인 심령회로 딱 소리의 정체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 것에 긴장하고 흥분했지만 여전히 어떤 장치나 기술적인 방법은 알기 어려웠고 영매인 마거릿으로부터 미남북 전쟁 때에 북군 군복을 입은 남자가 보인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니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니가 태어나기 전 남북전쟁 때 북군 군인이셨고 전쟁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 자신에 관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믿을 수 없지만 정말 아버지의 심령이 나타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딱 소리의 원인과 트릭이 아니라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로 결심합니다. 개인 심령회를 마치고 마거릿은 제니가 도와줬던 것에 대해 고마워하며 함께 공원을 산책합니다. 제니는 순수함과 진심으로 다가오는 마거릿을 보며 자신의 가짜 정체에 대한 위선을 느끼면서도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했습니다. 그러나 폭스자매의 맞이인 리아에 의해 제니의 신분은 발각되고
더 이상 마거리 근처에 나타나지 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정말로 심령과 소통하는 것인지 사람들의 심약한 마음을 이용한 속임수인지 이제 제니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 찾기입니다. 마거릿으로부터 진실을 얻을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전 사라진 폭스 자매의 막내, 어느 날 호련히 사라져 아무도 찾지 못한 심령과 소통한 또 다른 영매, 케이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제니는 마거릿과의 대화를 통해 케이트가 어릴 때 폭스 자매가 살던 곳 하이즈빌에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그곳으로 향합니다. 제니는 케이트를 만나고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딱소리의 정체는 심령의 대답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속임수일까요? 심령들이 잠들지 않는 그곳에서는 실제로 존재했던 폭스 자매와 핑커턴 탐정회사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리아, 마거릿, 케이트 폭스 자매 모두 실존했으며 그들의 실제 삶을 소설에 그대로 담아냈죠. 단, 소설의 결말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로 마거릿과 케이트는 리아의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심령주의에서 벗어나 생활하기를 원했는데 쉽지 않았고 결국 순탄치 않은 삶으로 끝을 맺습니다. 반면 영매의 기질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리아는 호사를 누리며 살다가 사망했죠. 소설에서는 마거릿과 케이트가 리아와 심령주의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제니의 캐릭터를 활용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핑커턴 탐정회사 역시 실제 했던 것으로 우리는 결코 잠들지 않는다라는 슬로건 역시 사실입니다. 실존했던 윌리엄과 로버트의 분쟁으로 핑커턴 탐정회사의 운영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역시 소설 속에서 제니와 폭스잠의 사건과 연관시켜 실제 핑커턴 회사의 운영에 대한 개연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핑커턴 회사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1999년 시큐리타스 AB 보안회사에 인수되었습니다. 심령들이 잠들지 않는 그곳에서는 심령주의와 폭스잠의 핑커턴 탐정회사라는 실존했던 두 가지 존재를 제니라는 가상인물로 연결해 잘 엮어냈다는 것에 재미가 있습니다. 또한 1888년을 배경으로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역사적 사실들과 인물들, 거리와 의상 등의 묘사를 통해 몰입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여성들의 모습과 대비되는 제니를 통해 통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니는 웬만한 남자들과 몸싸움을 해도 지지 않을 만큼 씩씩하고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밀고 나가는 영리함과 추진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로버트와 윌리엄, 폭스자매와 부딪히고 갈등이 심해지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글의 긴장감과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또 핑커턴 회사의 많은 요원들이 금전적인 이유로 결국 본업을 접고 탐정 업무를 계속하게 되지만 제니는 마술사로서의 역할을 늘 상기시키며 그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심령들이 잠들지 않는 그곳에서는 개미, 고양이, 나무 등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아들 조나탕 베르베르가 쓴 소설로 이 책은 그의 첫 장편 소설입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써나갈지 매우 기대됩니다. 딱소리의 진실 찾기는 물론 윌리엄과 제니의 갈등, 제니와 폭스자매와의 갈등, 폭스자매와 핑커턴사의 갈등 등 많은 인물들의 복잡한 갈등으로 이야기가 지루할 틈이 없고 실제 있었던 심령주의와 폭스자매, 핑커턴 탐정회사를 제니라는 허구의 인물로 묶어서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점이 참신하고 재밌습니다. 넷플릭스의 에놀라 홈즈 2편과 같은 시대 배경으로 재밌게 보셨다면 이 책 역시 흥미롭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영상화된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심령의 답일까, 마술의 트릭일까 함께 진실을 찾게 되는 심령들이 잠들지 않는 그곳에서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